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알리나 테무 같은 데 사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써도 되나? 내 상세 페이지에. 그리고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런 게 뭘까? 안녕하세요. 40대 아빠, 그리고 중년 남성,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40대 후반에 열심히 살아보려는 남성입니다. 와,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우, 춥네요, 날씨. 주말에는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 항상 월요일은 출근하는 삶이 쉽지 않네요. 아시죠, 다들? 월요일에 일요일 저녁 자기 싫고 월요일 날 아침 일어나기 싫고 이거를 지금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20살 때부터 일했으니까 지금 20년 넘게 그러고 있네요. 요새는 살 좀 빼려고 노력 좀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80kg 찍고 난 다음에 와, 안 빠져요, 안 빠져. 다 아시죠? 40대 넘어가면 살이 뭐 마음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열심히 살 빼고 있습니다. 저는 비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질 때는 이놈의 비염 죽겠네요. 이제 또 조금만 지나면 25일 제 봉급날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봉급날이 딱 오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뭐 이런저런 계획 많이들 세웠는데, 그렇죠, 많이들 세우셨죠. 근데 저도 젊었을 때 마찬가지였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데 이제는 봉급날이 그렇게 뭐 즐거운 날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안 즐겁다는 건 아닌데 옛날만큼 봉급날을 기다리고 또 이날 뭘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일상 중에 하루. 하지만 이 봉급날이 없어지면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봉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번 봉급날에는 와이프랑 맛있는 것 좀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될지. 오늘 봉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뭐 저축을 하세요? 저는 거의 저축을 못 한다고 봐야 되나? 제가 이제 딸내미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봉급이 딱 들어온단 말이죠. 봉급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40대 후반에 그냥 평균 받을 수 있는 봉급에서 낮은 축에 속해요. 뭐 연봉 1억을 받아도 실제로 그 통장에 찍히는 거는 700인가 700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뭐 그렇게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저는 뭐 연봉 1억이 안 되니까 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제 봉급은 뭐 아무튼 앞자리가 3자리입니다. 300 몇십만 원 하겠죠. 맨 앞자리는 이제 300. 그런데 봉급이 딱 들어오는 순간 순삭이잖아요. 순삭. 우선 카드값 나가야죠. 그리고 보험료 나가야죠. 그 다음에 또 이자 있으면 또 이자 나가야죠. 그리고 애들 학원비 나가야죠. 그러고 나면 순식간이에요. 카드가 또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카드 한 개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카드를 2개 쓰거든요. 그럼 카드값이 2번 나간다는 거. 2번 나가고 나면 거의 통장의 잔고가 빵이 된다는 거. 근데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딥니까? 마이너스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장이라는 게 봉급을 20 몇 년 동안 받았으면 들어왔다가 조금 남기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되게 좋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남는 그 시기가 없어요. 순삭이에요, 순삭.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이게 진짜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돈 벌어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큰 돈 만졌다가도 망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그래도 큰 돈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평범한 이런 직장인들은 큰 돈 한 번도 못 만져보고 그냥 순삭하는 경우,
그러다가 회사 퇴사해서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한 다음에 그나마 있던 전 재산도 날려먹는 그런 불상사가 저도 죽을 때까지 안 오기를 정말 정말 기원합니다. 진짜. 아, 날씨가 오늘 7도요, 7도. 한동안 쭉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이 아직 적응을 못했는지 7도인데도 엄청 막 뭐 거의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몸이 반응을 하네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포워더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무역 일을 이런저런 거 좀 많이 해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 좀 썰을 풀어볼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러그, 캠핑용품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와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팔아봤거든요.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래서 그때 내용 증명인가를 한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어떤 거였냐면 뭐 자기네 사진을 도용했다느니 뭐 그러면서 내용 증명이 한 번 날라왔고, 한 번은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캠핑 용품 탁상이나 뭐 그런 거 옆에 이렇게 끼는 선반 같은 거 있어요. 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그게 뭐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팔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2번 받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저도 처음으로 그런 걸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알리나 테무 같은데 사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써도 되나? 내 상세 페이지에. 그리고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런 게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말씀드리는 거는 어, 초보 셀러들, 솔직히 우리가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힘들잖아요.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사진도 이쁘게 찍고 뭐 그러고 싶은데, 뭐 처음에 물건 갖다가 파는데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그냥 갖다가 파는데 그래도 이제 상세 페이지는 이쁘게 넣어줘야 물건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뭐냐면 1688이나 뭐 테무, 알리 이런 데 보면 되게 많거든요. 똑같은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사진을 못 찍으니까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 거에다가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진을 갖다 써도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1688이나 테무, 알리에서 쓰는 사진들을 갖다가 쓰셔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선은 그 사진을 쓰기 위해서는 판매자한테 야, 나도 온라인 쇼핑몰을 한국에서 하는데 내가 이 사진 좀 갖다가 써도 될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써도 상관없어, 뭐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진은 걔네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진짜로 처음에 찍은 사진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갖다가 쓰는데 뭐 네가 쓴다니까 그때 갖다 써라, 뭐 이렇게 대충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하지만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걔네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중국에서는 너무 이런 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도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내 걸 왜 썼냐, 뭐 이렇게 하면 뭐 영어권 침해다, 뭐 이런 정도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다가 써도 무관하죠. 무관한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 처음에 중국에서 제작이 된 사진이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냐 하면 이 제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팔았는데 한국 사람이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거야, 퀄리티 좋게.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그 사진을 갖다가 자기가 도용을 했네, 중국 사이트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이 저작권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내가 찍은 사진인데 남이 도용해서 이걸 하고 있네? 그러면 바로 내용 증명 날라와요. 제가 어떤 거였냐면 그때 뭘 파는 거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캠핑 용품이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저희는 처음에는 사진을 열심히 찍었죠. 그러다가 그 사이사이 몇 개를 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이 사진 내려라. 니네 거 아니지 않냐. 맞죠. 맞는데 저는 이걸 분명히 중국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놨단 말이죠. 너무 퀄리티가 좋긴 했어요. 아무튼 걔네들 거기 내용 증명에 보면 자기네들이 제작한 사진이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뭐 너희들에게 소송을 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내가 그 제품을 얼마 팔지 않았을 때였어요. 몇 개 팔리지 않았을 때. 걔네들도 이게 판매 개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팔리면 거기에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죠. 근데 조금 팔린 애들한테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청구 안 하지만 너네 사진을 내려라 라고 해서 그냥 저희는 사진을 내리고 그렇게 끝이 났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도용하는 거는 그렇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알리 1688 이런 사진을 갖다가 내가 올렸어. 그럼 한번 그 사진을, 요새는 검색으로 그런 거 가능하신 거 아시죠? 그 사진 검색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면 관련된 그 제품들이 쭈루루룩 나오는 거. 중국 사이트에다가는 쳐볼 필요 없어요. 중국 사이트는 뭐 있든 말든 뭐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한국 네이버나 뭐 스마트폰 뭐 이런 데 파는 데 많으니까 네이버에다가 그 사진을, 내가 올리려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 판매자 중에 해외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한 90% 이상 그분들도 알리나 1688에서 가져와서 퍼와서 그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정말 농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있다고 하면 그 사진을 쓰셔도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더 쓰셔도 되죠. 아예 그런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대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걸 파는데 이 사진으로 뭘 팔고 있어. 내 제품을. 근데 해외 직구도 아닌 것 같고 직접 사입을 해가지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배송이 해외 직구가 아니야. 야,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쓸지 말지는. 그거는 누가 그 사진을 처음에 제작했는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역으로 상세 페이지 사진은 내가 잘 찍어서 올리는 게 경쟁력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 저작권 문제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직접 찍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찍어서 했는데 나중에 1688이나 알리 이런 데서 내 걸 도용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알리 사이트 1688 사이트에다가 이 사진을 올려서 이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누가 갖다가 쓰고 있다, 좀 이거를 제재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그걸 좀 제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캐릭터 상품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저도 이제 웬만한 캐릭터들 알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냐면 뽀로로, 뭐 디즈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딱 아는 뭐 그런 캐릭터들, 아이언맨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캐릭터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런데 진짜 알지도 못하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제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런 캐릭터가 박혀 있는 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해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캐릭터인데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캐릭터가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캐릭터를 개발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용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사용권을 내고 이 제품을 박아서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나는 그 캐릭터가 처음 받고 알지도 못하는 캐릭터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로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캐릭터 상품을 박아서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캐릭터가 되게 좋아, 이뻐 보여. 그러면 샘플로 한번 뭐 5개, 6개 한번 사서 가져와 들어보세요. 어차피 그 시정 조사도 할 겸 해가지고 소량 단위로 구매를 하셔서 정식 통과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알아요. 이게 이 캐릭터가 문제가 있는 캐릭터네, 없는 캐릭터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사용 못하는 거죠. 그거를 뭐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럼 문제 없이 대량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의 제일 뭐 심각한 거는 짝퉁과 진퉁.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제품들이 복제에 대한 위험성이 많잖아요. 복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관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제품들 좀 비슷한 것들이 뭐 명품이랑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게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100% 가품 진품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뭐 세관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뭐 물론 일반 사람이 아니신 분들 딱 보면 이게 진품이네 정품이네 명품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뭐저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샤넬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샤넬 마크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거 진품이야 그러면 진품인지 알지 뭐 이게 내가 막 봐서 이거 가품인데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 이렇게 진품을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관도 마찬가지예요. 세관도 이거 그냥 내가 가지고 들어올 때 이거 진품이야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면 진품에 대한 증명서들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세관이 필요로 할 때 제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 통관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런 증명서가 없다 그럼 그거 통관 불가예요. 통관 불가.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뭐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국 제품이 많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사진 계속 말씀드리지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도 그때 많이 사입해서 팔아봤을 때 아이템이 좀 있었을 때 갖다가 팔아봤지만 문제가 있었던 건 딱 한 번. 근데 그 문제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좀 심각하긴 하죠. 그래서 뭐 요새는 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AI 잘 사용하면 되니까 AI 잘 사용해서 상세 페이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